자, 앞에서 우리는 NCS 시험 문제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NCS 필기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까? 나는 리트러시를 권합니다. 리트러시는 우리말로 문해력이라고도 하죠. 이 문해력은 독해의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뜻한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글을 보겠습니다. 단순히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 단순히 글을 읽고 이해한다. 이것은 독해력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기초인지능력 문제 유형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현재 상황과 연결시키는 것은 업무 능력이죠. 읽은 것을 다른 것과 연결시키는 능력, 중요한 정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능력, 정보들을 연결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능력,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서울대 교수가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실제 근보 면접 질문입니다. 어떤 정보를 받았을 때 누구에게 묻거나 자료를 찾지 않고, 즉 의존하지 않고 네 스스로 올바른 정보인지 어떻게 확인하겠니 하고 묻고 있죠. 이것이 리트러시 개념을 바탕으로 한 개발 문항이죠. 그래서 공기입사 시험은 리트러시를 요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트러시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보기로 하고, 근보가 공개한 문제를 통해서 리트러시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1번 자신에게 주어진 각종 문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독해력을 뜻하죠. 우리가 많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3번 문서에서 주어진 문장이나 정보를 이해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 추론하는 능력, 앞에서 근본 면접 문항을 봤죠. 같은 얘기입니다. 4번 문서에서 나타난 도표, 수, 기호 등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는 PC의 자료 해석에 해당되죠. 그래서 NCS나 PCM 문제는 리트러시 개념을 바탕에 놓고 문제를 개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한국인의 리트러시 수준에 대한 평가를 보겠습니다. 신문기사 업문이죠. 신문기사를 보면 지식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죠. 그 반면에 금융행위, 행위 분야에서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해가 부족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고 6단계에 따라서 많은 기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이 지식이죠. 지식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공부한 내용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 순서가 이해입니다. 이해는 연결을 뜻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현실의 무엇, 이것과 연결했을 때 무엇인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응용 또는 적용할 수 있죠. 적용했으면 그것을 분석하고 종합해서 평가하는 이와 같은 전체 6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사 내용과 4, 6단계를 서로 연결하면 겨우 이해의 단계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우리 한국인의 리트러시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죠. 빅데이터 시대에는 독해력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NCS 문제와 리트러시를 서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3인공이 공개한 문제죠. 1번 보면 기억 예열 중 이와 같은 문장이 들어갈 자리를 찾으라는 거죠. 결국은 독해력에 대한 얘기죠. 1번과 연결됩니다. 같은 얘기죠. 이 문제는 행동을 묻고 있습니다. 행동 방향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너 이와 같은 정보가 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행동할 거니 하고 행동 방향을 묻는 문제 유형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행동을 묻고 있죠. 3번과 연결되죠. 다음 4번 문제. 물음에 답하라. 이와 같은 복잡한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응시할 자격을 갖춘 사람 찾아라. 그러면 1번에 해당되죠. 적절한 대응은 무엇일까? 그러면 행동 방향이죠. 얼마 환급해야 되니? 이것은 1번과 4번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독해의 범위를 벗어나서 리트러시 관점에서 NCS 문제를 봐야만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